자,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한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핵심 근거가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였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무인기 작전에 대해 썼는데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검팀이 봤을 때는 이게 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했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뭔가 반응이 오면 이걸 명분 삼아 계엄을 하려고 했던구나.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외환 유치죄를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외환 유치죄는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과 통모하여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데 저기서 이제 여인용이 거론한 장소를 보세요. 그 장소들이 핵시설 2곳, 맞아요. 또 뭐 모란봉, 네. 뭐 네. 어디 삼지연. 네. 그 삼지연 같은 데는 거기가 뭐냐면 네. 뭐 탄생지 이런 데예요. 그 김일성 탄생지 이런 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통모할 수 없는 장소들이에요. 저기 어디 개마고원이다 이러면 북한 통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 여기 삼지연 와가지고 이거 무인기 보내 핵시설을 이렇게 할 어떻게 수가 없다. 통모해가지고 그 외환을 유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네. 그러나 어쨌든 드론 띄워서 북의 반응과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네. 그 정황만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정황과 의도 때문에 이제 적을 이롭게 한 군사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 이적죄인데 그걸로 기소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법정에서 저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 정도 메모가 나왔는데 저거를 수사하고 기소 안 한다? 그건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메모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클립보드를 다 브리핑까지 해가지고 저도 그 뭐 사진으로나 이제 기사로 나온 것도 있고 사진으로 봤는데 네. 10월 27일 날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행정망 검찰청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3월 달부터 모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10월 27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이미 다 공유가 됐다. 네. 포고령 위반한 사람들 다 지금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이 사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사령관들인 것 같아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뭐 적은 매우 수세적인데 끝으로 치닫고 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고 장병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는 체제 수호 관점이 없었음.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회의해가지고 체제 수호 관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체제 수호를 지금 관점에 가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정황들에 대해서 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박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외환유치죄는 처음부터 가능성 없다. 북한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는 이거는 북한을 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자극을 했던 거지. 이거는 가능성 없었고 처음부터 일반 이적죄인데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군사 무기를 이를테면 비밀리에 공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적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고 해서 이적이 될 것이냐.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고 그 안보의 문제다. 근데 이거에 나온 내용들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적죄가 거의 저는 되겠다. 성립이 되겠다. 뭐 그것도 역시 무기징역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어쨌든 평양 상공에 드론이 갔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북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근데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북한 쪽에서. 북쪽에서 보기에 이거 심상치가 않다. 여기 반응했다가는 이게 어떤 상황이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행위였다는 거를 약간 너무나 명백하게 도발을 인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놀라웠어요. 그런 평소에 북한 같으면은 뭐 말로라도 뭐 불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근데 정작 저기에 반응을 안 했다는 게 그 점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똑똑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윤석열보다
더 이성적인 김정은이 있어서 전쟁이 안 났다. 네. 그 진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여러 이제 대북 쪽에 관련하신 뭐 기사로도 좀 나고 그랬는데 김정은은 윤석열을 완전히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봐. 저의 인간 백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질 않아서 네. 상종하게 제대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발끈하는 것조차 우리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다. 네.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예전에 시사인의 칼럼을 쓴 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쟤는 사람 액세스도 아니야. 그냥 반응하지 마. 내비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길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일단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에 12월 4일에,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할 당시에 이제 그때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안부차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성격의 문건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특검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다음 날 만나서 이 계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속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 사후적으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 이상민 장관 등등이 가져갔다는 문서가 보면 네. 야당의 뭐 그 말하자면 발목 잡기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야당이 뭐 계속 공직자들 탄핵하고 네. 그다음에 뭐 법률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래서 저 계엄에 어떤 식으로든지 명분을 만들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네. 이상민, 박성재, 또 누굽니까? 민정수석 네. 하고 또 누구의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완규 네네. 법제처장 법제처장. 법률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 합리화에 모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신세한탄하려고 모였다고 하는데 신세한탄을 왜 안가에 모여서 해요? 자기들 소유도 아닌데 아니 가가지고. 신세한테는 할 만하긴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어쨌든 실패한 계엄의 네. 사후적인 합리화를 위한 회동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박성재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한 거고 네. 결국 그것도 계엄 주요 임무 종사 행위예요. 네. 이게 위헌적인 어떤 이 비상계엄 네. 내란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거는 이제 계엄 주요 임무 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